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요, 그냥 소설이라고만 하기에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아주 거대한 사고 실험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 아주 기묘한 만남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정말 이상한 회의 장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이 딱 맞는데, 진짜 상상도 못할 인물들이 한자리에 딱 모여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한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또 그 유명한 스파이 마타 하리까지. 이 세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다른 역사랑 신화 속 인물들하고 같이 인류의 미래를 정하는 위원회 멤버로 나오는 거예요. 조합이 진짜 이상하죠? 아니, 대체 왜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류의 운명을 정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마타하리가 진짜 충격적인 가설을 하나 던지거든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한 소설가가 쓰고 있는 소설 속 등장인물이라면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정말 거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신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이 이상한 회의의 비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냥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신학교라는 곳이었던 거죠.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 이들의 정체가 뭐냐면요. 바로 견습신이에요. 말 그대로. 아직 정식 신은 아니고 신이 되려고 훈련받는 학생들인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의 졸업 시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공적인 문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스케일이 다르죠? 견습신이 되기까지 과정이 꽤 복잡한데 크게 보면 한 4단계 정도 돼요. 먼저 인간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천사가 돼서 사후세계 규칙 같은 걸 배워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면 드디어 견습신으로 레벨업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행성을 하나씩 맡아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행성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소설 속에서는 18호 행성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이 견습신들한테는 일종의 조별과제 같은 거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 프로메테우스랑 클레오파트라가 한자리에서 몰이 싸매고 있었는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세 번째 파트. 우리는 소설 속에 사는가입니다. 이런 독특한 설정은요, 결국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건 바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좋아, 내가 신인 건 알겠는데 그럼 나를 만든 건 누구지? 바로 이 질문이 견습신들이 딱 마주하게 된 딜레마입니다. 이때 마타하리가 다시 한번 진짜 파격적인 주장을 꺼내들어요.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우리의 창조주는 작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소설 속 주인공일 뿐이야. 이 메타픽션 이론이 이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확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한쪽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신이다. 이게 신이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니야, 우린 전부 작가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야. 이게 바로 소설 이론인 거죠.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견습신들은 정말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역설 아니에요?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나 지금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가랑 캐릭터 사이에 제4의 벽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그 무너진 벽 자체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 인류의 숨겨진 역사입니다. 근데 이 견습신들의 고민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신들의 존재를 의심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행성, 즉 지구의 역사를 아예 다른 시각으로 뜯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견습신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다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특히 인류 문명을 지배해온 그 근본적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소설이 제시하는 말하자면 또 다른 역사는 이렇습니다. 원래 태초의 인류 사회는요, 생명을 낳는 존재인 여성이 리더인 모계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열등감을 느낀 남성들이 힘과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확 빼앗아 버렸고, 그 결과 여성 중심의 역사는 싹 지워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가부장적인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이 한 문장이 이 주장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역사를 지우려고 역사를 다시 썼다. 그리고 자기들 모습을 본떠서 신을 만들었다. 바로 남성신들을. 정말 도발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궁극적인 질문. 그렇다면 이 모든 엄청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결국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결국 이 소설은 돌고 돌아서 우리 자신의 현실, 바로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소설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 이런 공상과학 같은 설정을 그냥 도구로만 써서 결국엔 현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질문들을 파고든다는 점이죠. 이 작품을 보면요, 자유의지냐, 운명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의 힘,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역사를 뒤에서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들을 탐구해요. 이런 것들 결국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그런 질문들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을 바꾸기 위해 저항하시겠어요? 아니면 결국 펜을 쥔 건 작가 한 사람뿐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요?